한 장의 투표지가 시장의 운명을 가르고 한 장의 낡은 처방전이 묻어두었던 두 사람의 과거를 깨웁니다. 시장 바닥에선 부모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데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그 피 마르는 순간, 만약 내 가족이 원수 집안의 손을 들어줬다면, 게다가 내 자식이 하필이면 원수의 자식과 사랑에 빠졌다면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30년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나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눈물로 재회하는 두 남녀의 금지된 사랑. 온정시장을 뒤흔든 이 기막힌 사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온정시장의 아침은 평소보다 3배는 더 시끄러웠습니다. 상인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길 하나를 사이에 둔 공명정대한 의원과 양지바른 한 의원 앞은 이미 불꽃 튀는 유세 전쟁터가 되어 있었는데요. 양동익 원장은 이른 아침부터 어깨띠를 두르고 한 의원 앞에 섰습니다. 그 옆에는 내조의 여왕 차세리가 돌산 갓김치 아가씨 출신답게 화려한 미소를 지으며 민심을 설계하듯 서 있었죠. 동익은 지나가는 상인들의 손을 덥석 잡으며 특유의 기름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시큰하시죠? 이번에 제가 회장 되면 우리 시장 바닥에 싹 다 온돌 깔아드릴게. 일단 들어가서 우리 세리가 직접 달인 공짜 쌍화탕 한 잔 드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의원 문이 벌컥 열리더니 공정한 원장이 낡은 자전거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목에는 청진기를 훈장처럼 걸고 무릎 나온 면바지 차림이었죠. 정아는 동익을 보자마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온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양동이. 너 상인들 혈압 오르게 해놓고 쌍화탕으로 입 마금하려는 거 모를 줄 알아?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놓으면 관리비 누가 냅니까? 다 우리 상인들 주머니 털어가는 겁니다. 동익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 양동이? 너 진짜 죽을래? 내가 양동이라고 부르지 말랬지. 그리고 이건 복지야, 복지. 너처럼 위선 떨면서 공짜 진료하다가 병원 기둥뿌리 뽑히는 것보단 낫다. 두 남자가 시장 한복판에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붙자 안에서 지켜보던 한성미와 차세리가 약속이라도 한 듯 걸어 나왔습니다. 성미는 우아하게 머리를 넘기며 동익에게 살짝 목례를 했습니다. 첫사랑 성미를 본 동익은 순간 가슴이 철렁하며 멍해졌지만 옆에서 세리가 옆구리를 꼬집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 원장님, 남편분 단속 좀 잘하셔야겠어요. 품격 있게 정책 대결을 해야지 매번 이렇게 양동이가 뭐예요, 유치하게. 우리 남편 이름은 양동익입니다. 세리가 톡 쏘아붙이자 성미는 생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세리씨. 우리 남편이 워낙 솔직해서 탈이에요. 없는 말을 지어낼 줄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세리씨, 시장 상인들이 공짜 쌍화탕보다는 정직한 진료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던데 이번 민심 설계는 도면부터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두 여자의 미소 띤 설전 뒤로 찬바람이 쌩 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안그룹. 공주아는 부사장실 문을 열고 나오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는데요. 홈쇼핑 사고의 책임을 지고 나가라는 부사장의 압박에 사고 샘플을 3번이나 검수했다.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당장 오늘부터 직속상관으로 모셔야 할 인물이 하필이면 그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주아는 그래 사고 낸 샘플 범인 잡을 때까지만 버티자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주아가 쭈뼛거리며 총괄이 사실로 들어가자 현빈은 가죽 의자를 빙글 돌리며 주아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주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비즈니스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현빈은 세상에서 가장 무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다니요? 나요, 나. 변태 스토커. 아까 부사장실 의자 뒤에서 주아 씨가 나더러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할 때 사실 좀 끼어들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보안팀까지 불러서 나를 끌어내려던 그 기계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건 오해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사님이 저를 따라온 스토커인 줄 알고. 주아는 얼굴이 폭발할 듯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아가 준비해온 기획안을 보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공주와 디자이너 이거 다시 해오세요. 네. 아직 한 페이지도 안 넘기셨잖아요.
제목 폰트가 임팩트가 없네요. 다시. 주아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정해서 가져가면 현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점심을 먹고 가져가면 창밖을 보며 다시. 를 연발했습니다. 현빈의 유치하고도 집요한 다시 공세는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공주아는 탕비실에서 얼음을 깨물며 분노를 사기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라틴의 여유, 긍정, 웃기고 있네. 그냥 라틴산 꼰대 아니야? 어제 민박집에선 그렇게 다정하더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해. 주아는 속으로 이 인간이 나를 쫓아내려는 부사장님의 첩자인가 아니면 어제의 복수를 하는 건가 싶어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죠. 하지만 현빈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지요. 어린 시절 외도로 집을 떠난 어른들 때문에 혼자였던 소년을 너 잘못 아니야라며 손 잡아준 아이. 그 아이가 바로 공주아였습니다. 그는 사실 주아가 가져온 서류의 내용보다 씩씩거리며 다시 나가는 주아의 뒷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영웅이었던 꼬마 주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현빈은 바닷가 민박집에서 주아가 취해 부르던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단번에 그녀가 자신의 첫사랑임을 알아봤던 겁니다. 온정시장의 저녁 정한과 동익은 결국 시장 상가 월세 문제로 상인회 사무실에서 또 한 번 맞붙었습니다. 정한은 상인들의 편에 서서 월세 동결을 외쳤고 동익은 시장 현대화를 위해선 건물주들과 협상해야 한다고 맞섰죠. 야 공정한, 너만 착한 척하면 다야? 나도 상인들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시장이 낡아 빠졌는데 누가 오겠어. 생각한다는 놈이 월세를 올려? 너 진짜 속물 중에 상속물이다. 너 시의원 되려고 건물주들한테 잘 보이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두 원장이 책상을 치며 싸우는 소리가 시장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투표를 단 하루 앞둔 밤 차세리는 시장 곳곳에 교묘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전단지에는 공명정대한 의원, 알고 보니 무면허 의대생이 진료. 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의대를 졸업하고 디자이너가 된 공주아가 가운을 입고 있는 과거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요. 차세리가 동익에게 전단지를 보여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봤죠? 민심을 돌리는 건 진실이 아니라 의혹이에요. 시장 상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바로 속는 거거든요. 이제 공 원장은 사기꾼 집안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아니 세리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주아가 면허는 있잖아. 원장님, 지금 내 설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온정시장에서 저 집구석을 싹 밀어버리려면 이 정도 독한 수는 써야죠. 승산 없는 싸움에 굳이 나선 한성미 원장 코를 납작하게 해줄 기회라고요. 전단지 소동으로 시장이 술렁이자 한성미는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나선혜와 함께 약국 앞 평상에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단지 보셨죠? 제 딸 주아는 엄마인 제가 의사가 되길 강요해서 면허를 땄지만 결국 자기 꿈을 찾아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우리 공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주들 눈치 보며 월세 올리는데 찬성하는 대신 여러분과 함께 시장을 지키는 정직한 길을 택했습니다. 누가 진짜 사기꾼입니까? 여러분의 불안을 설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투박해도 여러분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성미에 우아하면서도 뼈있는 연설의 할머니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공 원장이 평소에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며 여론이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태안그룹 사무실. 주아는 현빈의 계속되는 다시 공세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사님, 아니 양현빈 씨. 저 괴롭히려고 여기 오신 거죠? 제가 성추행범이라고 오해하고 보안팀까지 불렀던 거, 그거 복수하시는 거잖아요. 현빈은 펜을 멈추고 주아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복수라니요. 나는 지금 공주아 씨한테 가장 필요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홈쇼핑 사고 때문에 잔뜩 겁먹어서 남의 눈치만 보는 디자인 말고 진짜 공주아의 색깔을 찾아오라는 처방. 주아는 억울함에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요? 내가 의사 면허 따고도 욕먹어가며 이 길 택했을 때 내 꿈이 비웃음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알기나 하냐고요. 사고 난 샘플 제가 3번이나 검수했습니다. 지퍼가 고장난 건 분명 누가 손을 댄 거예요.
전 사표 못 씁니다. 현빈이 주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비겁하게 숨지 말고 결과로 보여달라고요. 내가 아는 공주아는, 아니, 내가 기대하는 디자이너 공주아는 이렇게 비겁한 옷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빈의 날카로운 지적에 주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아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주아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자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제 그랬죠? 내가 만든 옷으로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 다시 담아오세요. 안 그러면 오늘 퇴근은 없습니다. 현빈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주아는 자신을 믿어주는 듯한 그 말투에 가슴이 묘하게 일렁였습니다. 얄미우면서도 자신을 꿰뚫어보는 시선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주아는 다시 책상에 앉아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집무실 유리창 너머로 그 뒷모습을 보며 현빈은 미소 지으며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나 돌아왔어, 공주아. 이제 내가 나를 기억할 차례야. 한편 양지바른 한의원 뒷방에서는 또 다른 설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옷반에 얹혀 사는 양동숙은 세리의 기세등등한 모습이 갈수록 꼴 보기 싫었습니다. 게다가 세리가 시장 재개발을 하면 동숙이 관리하는 한의원 실장 자리까지 없애고 프랜차이즈 매니저를 앉히겠다는 계획을 엿듣게 되었거든요. 양동숙은 혼잣말로 짠순이답게 돈봉투를 세며 중얼거렸습니다. 뭐? 민심의 방향을 설계해? 내 밥줄 끈을 설계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오빠 미안해. 난 내 아들 지후 학원비가 더 중요해. 동숙은 세리가 비밀리에 보관하던 건물주들과의 월세 인상 합의서 원본을 몰래 복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사본을 공정한 원장의 자전거 바구니에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밤늦게 시장을 돌던 공정한과 양동익이 딱 마주쳤습니다. 야, 이 양동이야. 양동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랬지. 너 내일이면 짐 쌀 준비나 해. 우리 세리가 다 설계해놨으니까. 이 양동아, 너 진짜 안쓰럽다. 세리 씨 치맛바람에 휘둘려서 동네 사람들 고열 짜내니까 행복하냐? 내일 당선되면 내 한의원 앞에 양동이 금지구역 표지판 세울 거다. 이 자식이 진짜. 너 오늘 청진기줄로 줄넘기 한번 해볼래? 그 사이 성미와 세리도 마주쳤습니다. 한 원장님, 내일 투표 결과 보고 울지나 마세요. 제 설계는 빈틈이 없거든요. 세리 씨, 설계도가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법이에요. 온정시장 사람들의 마음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깊거든요. 내일 봅시다. 성민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정한의 팔짱을 끼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투표일이 밝았습니다. 온정시장 상인회관 2층 대강당,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다 못해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공정한 원장은 돈보다 사람을 외치며 낡은 확성기를 들었고 양동익 원장은 차세리가 준비한 세련된 로고송에 맞춰 춤을 추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강당 정면에는 제15대 온정시장 상인회장 선거 개표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 아래에서 개표위원들이 신중하게 투표함을 열었습니다. 공정한 원장은 잔뜩 긴장한 채 낡은 가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반면 양동익 원장은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 듯 여유만만하게 넥타이를 고쳐맸는데요. 그 옆에서 차세리는 화려한 부채질을 하며 성미를 향해 비스듬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 원장님 심호흡 좀 하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시네. 하긴 설계도가 부실하면 결과 나올 때 원래 떨리는 법이죠. 세리의 비아냥에 성민은 대답 대신 정한의 차가운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린 최선을 다했으니까. 드디어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개표위원이 투표지를 하나씩 들어올릴 때마다 강당 안에는 탄성과 비명이 교차했는데요. 기호 1번 양동익, 기호 1번 양동익, 기호 1번 양동익. 초반 기세는 압도적으로 양동익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연달아 서너 장씩 동익의 이름이 불리자 세리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거봐요. 정치는 민심의 방향을 설계하는 거라니까요. 라며 성미 앞에서 보란듯이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동익도 의기양양하게 주먹을 불끈 쥐며 역시 우리 시장 사람들 안목이 있어. 라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개표가 중반을 넘어서자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무효표입니다. 여기도 무효. 이것도 훼손됐네요. 무효입니다. 양동익의 이름이 적힌 투표지들이 줄줄이 무효 처리가 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도장이 번져 있거나 귀퉁이가 찢어지는 등 누가 봐도 의도적인 훼손이었는데요. 세리의 눈썹이 움찔거렸습니다. 아니, 저게 왜 무효야? 똑바로 봐요. 그 순간 구석에서 입술을 바짝 깨물며 손을 떨고 있는 양동숙 실장이 보였습니다. 사실 동숙은 투표지를 정리하는 척하며 동익의 표를 몰래 손톱으로 긁고 훼손했거든요. 미안해 오빠. 하지만 나도 살아야지. 저 독한 올케 밑에서 쫓겨날 순 없잖아. 동숙의 눈엔 도끼와 미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개표는 이제 단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145대 145, 소름 돋는 동점이었습니다.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죠. 자, 이제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딱 한 장 남았습니다. 개표위원의 외침에 양동익은 마른 침을 삼켰고 공정하는 낡은 가운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개표위원의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마지막 투표지를 펼친 위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지막 표. 기호 2번 공정한. 최종 스코어 145대 146. 기호 2번 공정한 당선. 개표위원의 외침에 정한의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한은 믿기지 않는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고 동익은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라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세리는 충격에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렸죠. 반전의 주인공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양동익의 딸 양은빈이었는데요. 은빈은 투표소 안에서 아빠냐 미래의 시아버지냐를 고민하다 결국 우재 오빠가 슬퍼하면 안 돼. 라며 공정한에게 표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강당 안에서는 동익이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부정선거야. 다시 해. 다시 하라고. 라며 아이처럼 발을 굴렀고 세리는 자신을 배신한 듯한 동숙의 시선을 느끼며 뒷목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성민은 조용히 정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온정시장의 밤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진심이 화려한 설계를 이긴 드라마틱한 반전의 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태안그룹 사무실은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자신의 책상에서 스케치를 하다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차가운 기운에 눈을 떠보니 어깨에는 양현빈 이사의 재킷이 덮여 있었습니다. 주아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이사님 아직 안 가셨나?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재킷을 돌려주기 위해 이사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집무실 안은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현빈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듯 낡은 가죽 다이어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아는 조심스럽게 이사님? 계세요? 라고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킷을 의자에 걸어두고 나가려다가 펼쳐진 다이어리 사이로 삐져나온 노란색 종이 한 장을 발견했는데요. 본능적으로 그 종이를 집어든 주아는 종이에 적힌 글귀를 읽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30년 전 온정시장에서 꼬마들이 주고받았던 조잡한 병원놀이 처방전이 적혀 있었거든요. 환자 양현빈 증상 마음이 아픔 처방 공주아가 평생 옆에 있어주기. 이거 내가 꼬마 때 쓴 건데. 이걸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때 현빈이 커피를 들고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그렇게 함부로 엿보면 곤란한데요, 공 디자이너님. 주아는 깜짝 놀라 종이를 내려놓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사님. 아니, 양현빈 씨. 이거 당신 거예요? 이 처방전 내가 30년 전에 온정시장에서 어떤 울보 남자애한테 써준 건데. 당신 누구야? 왜 이걸 당신이 갖고 있어? 현빈은 커피를 책상에 내려놓고 천천히 주아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시장 골목에서 동네 형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울고 있던 멍청한 꼬마. 괴롭히지 말라며 나 구해준 꼬마 영웅. 그날 형들이 밀치는 바람에 내가 넘어져서 팔에 상처 났을 때 내가 나 끌고 너희 아빠 병원으로 데려갔잖아.
약상자 꺼내와서 울지 말라며 이거 발라야 안 죽는다고 소독약 발라주던 거 기억 안 나? 현빈은 천천히 왼쪽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팔목 안쪽에는 연하게 남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주아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30년 전 시장 뒷골목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의사 돼서 다 고쳐줄게라고 큰 소리치던 꼬마 주치의 선생님. 의사 면허 따면 나부터 고쳐주겠다더니 내 속만 뒤집어 놓고 있네. 현빈아. 진짜 너야? 그 콧물 질질 짜던 양동이 아들 양현빈? 주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현빈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돌아왔어, 공주아. 너 지켜주겠다는 약속 3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지켜보려고. 그러니까 고작 지퍼 사고 하나에 울고 있지 마. 내 영웅이 울면 내가 너무 속상하잖아. 주아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왜 그가 애틋한 눈빛을 보냈는지, 왜 온종일 곁에 붙들어 뒀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야, 너 왜 이제 나타나? 난 그것도 모르고 너더러 변태 스토커라고. 원망 섞인 말에 현빈은 다정하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울음 그치고 다시 그려봐. 30년 전 나를 고쳐주겠다던 그 당당한 공주아의 마음으로. 안 그러면 오늘 퇴근은 진짜 없어. 주아는 현빈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온정시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원수가 되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고요한 밤의 사무실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 전의 풋풋한 약속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